저는 이정희입니다. 65세가 된 지금도 거울 앞에 서면 옛날의 무용수 모습이 어렴풋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추억에 잠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미영이의 장례식에 가야 했거든요.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추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죠. 미영이와는 젊은 시절 함께 무대에 섰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가며 인사를 나누던 중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게 편 어깨와 품격 있는 자세가 낯이 익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희야, 강도현이었어요. 45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거대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더군요. 도현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저는 가방 속 오르골을 만졌습니다. 45년 전 도현이 선물해준 그 오르골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틀어보곤 하는데 그 애절한 선율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거든요. 미영이와 어떤 사이셨나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 내가 무용을 그만둔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도현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옛 친구의 장례식인데 말이에요. 저희는 잠시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찬 바람 속에서도 도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처럼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현이 계속 제 가방을 흘끗흘끗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예전에 내가 선물한 오르골 아직 가지고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방 속에서 오르골이 살짝 보였나 봐요. 내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비밀을 들킨 듯한 표정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희야, 그 오르골. 혹시 고장 난 적 있나? 아니요, 지금도 잘 나와요. 왜 그러세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멀리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찾고 있었어요. 아, 세라야, 내 며느리다. 세라라는 여성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지적이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세라예요. 이정희입니다. 도현 씨와 옛날에 알고 지낸 사이예요. 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흥미로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에서 오르골의 모서리가 살짝 보이자 세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혹시 그것이... 세라야, 우리 들어가자. 도현이 급하게 세라를 말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오르골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의 모습. 그리고 오르골을 보고 놀란 며느리 세라까지. 집에 도착해서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열쇠를 돌리자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선율이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현의 굳어진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 이 오르골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일까요? 숨겨진 진실의 실마리. 장례식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라였어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죠.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라는 생각보다 허물없이 대해줬어요. 시어머니와 사별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저 같은 연배의 여성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 이모님, 혹시 어제 오르골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궁금하셨나 봐요. 사실 저희 집에도 똑같은 오르골이 있거든요. 시아버님 서재에 있는데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셔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오르골이 2개나 있다니요. 저는 세라에게 제 오르골을 보여줬어요. 이거예요. 45년 전에 받은 건데 아직도 잘 나와요. 세라가 오르골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상해요. 시아버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네요. 구멍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라가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만지자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르골 바닥에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테이프 카세트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45년 동안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요. 낡은 카세트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윤희가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 저와 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젊은 시절의 도현이었어요. 사고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어. 윤희는 죽었다고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그때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윤희, 그 사람 혹시 아세요? 세라의 질문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윤희는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45년 전 갑자기 실종되어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제 친구예요. 45년 전에 사라졌죠. 모두 사고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 녹음은 도현이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처음 마주한 거였죠. 정희 이모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윤희야. 45년 전 실종된 제 친구 윤희가 거기 서 있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 윤희였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야. 윤희의 목소리는 쇠약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 하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지.
윤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라를 보고는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분은 강도현의 며느리예요. 그렇구나, 그럼 잘 됐네. 모든 걸 알려줄 시간이 온 것 같아. 윤희는 45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도현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윤희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 사고로 위장해서 강에 빠뜨렸어.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났지. 그 후론 계속 숨어 살았어. 도현이 찾으면 정말 죽일까 봐서. 그럼 지금까지 혼자. 그래. 가족도 친구도 모든 걸 잃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 윤희의 눈에서 45년간 쌓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카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있어요. 윤희가 카세트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도현이 정희에게 준 오르골에 숨겨놓은 거야. 혹시 모를 보호명이었지. 자기도 언젠가 위험해질 걸 알았으니까. 카세트 내용을 확인한 후 저희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막강한 재벌가의 회장이에요.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죠.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집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유리했어요. 시아버님 서재에 있는 오르골도 확인해 보겠어요.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 몰라요. 윤희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45년간 숨어 산 사람의 본능이었겠죠. 조심해야 해. 도현은 예전보다 더 위험해졌을 거야. 이제는 잃을 게 너무 많거든. 며칠 후 세라가 급하게 연락해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이모님, 큰일 났어요. 시아버님이 이모님을 찾고 계세요. 저를요? 네, 어제부터 계속 물어보셨어. 혹시 이모님께 연락했느냐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도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세라 씨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서재 조사는 더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윤희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랜 세월 숨어 살며 생긴 경험 덕분인지 윤희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도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도 서둘러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일단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해. 45년 전 일만으론 부족해. 며칠 후 세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시아버님의 서재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오르골 옆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진들과 문서들이요. 45년간의 범죄 기록들 같아요. 세라는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윤희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많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윤희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라가 위험에 빠질까 봐서요. 세라 씨,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끝까지 해봐야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세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모님 시아버님이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재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어요. 당장 그 집에서 나와요.
아직 더 가져올 게 있어요. 오르골도 위험해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와 윤희는 급하게 세라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세라는 생각보다 용감해.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세라야. 윤희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저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서재 안에서는 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증거들을 태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재 구석에서 세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라 씨.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다친 것 같았어요. 오르골을 가져왔어요. 세라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은 도현의 오르골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모든 걸 없애려고. 하지만 이건 이제 됐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시아버님이 올 거예요. 빨리 가세요. 정말로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어떻게 할까? 일단 피하자. 지금은 위험해. 저희는 급하게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세라가 준 오르골과 함께 말이에요. 세라의 집에서 나온 후 저희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희가 아는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서에 가야 해.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 도현의 오르골에서도 비슷한 카세트가 나왔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도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보관했을까? 아마 자기 보호용이었을 거야.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했어서. 하지만 경찰서에 가는 길에 이상한 차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도현의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따라오고 있어. 알겠어. 다른 길로 가자. 윤희는 45년간 숨어 살며 터득한 기술을 발휘했어요.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안전할까? 잠시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결국 저희는 작은 모텔에 숨어들었어요. 그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자.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도현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희야, 나와서 이야기하자.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았을까요? 무시하자. 나가지 마. 하지만 도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45년 전 일은 사고였어. 윤희도 살아있잖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 사고가 아니었잖아. 윤희가 소리쳤어요. 45년간 억눌린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윤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문 밖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 전의 첫사랑이지만 이제는 범죄자였으니까요.
정희야, 너만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현 씨, 이제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어요. 세라는 어떻게 됐어요? 다치게 해서 미안하지도 않나요? 세라는 괜찮아. 병원에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아.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45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을 테니까요. 이튿날 새벽 저희는 조용히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도현은 떠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가 멀지 않아. 조금만 더.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또다시 도현의 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대결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 일은 잊어줘.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오르골과 카세트를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희도 따라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카세트 내용과 문서들, 그리고 윤희의 증언까지. 4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입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며칠 후 뉴스에서 강도현 회장의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4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세라도 회복되어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정희 이모님,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윤희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저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실과 정의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오르골을 다시 들어봤어요. 같은 선율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45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해결된 거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요. 이제 저는 65세의 이정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말이에요.